EBS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의 발생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이제 EBS를 통해서 이제 배웠을 거고요. 자, 이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발생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파트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최대한 쉬운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2 과학이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전기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틀린 거를 골라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마찰 전기는 똑같은 용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로 뭐죠? 맞습니다. 정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찰 서로 이렇게 막 비비는 거죠. 이 마찰 전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체가 필요한데 반드시 두 물체 이상이어야 되죠. 이렇게 서로 마찰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이 두 물체가 조건이 붙어요. 서로 같은 거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그쵸? 서로 다른 거겠죠. 마찰 전기란 두 물체, 즉 서로 다른 물체가 마찰 시 전자가 이동하여 생기는 전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정의입니다. 두 물체 어떤 거? 다른 거. 마찰 시 누가 이동해? 그렇죠. 요거 중요합니다. 전자가 이동하여 생기는 전기를 마찰 전기, 즉 정전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여기는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전자가 어떻다? 그렇죠. 부족하다. 마이너스 전하는 전자가 이동한 거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전기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 맞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물체. 자, 아까 쌤이 강조했지만 같은 물체는 필요 없죠.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발생한다. 누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죠. 전자만 이동합니다.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오로지 전자만 여러분들 이동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같은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이거 아니죠. 맞죠? 같은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변화가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 대전체 사이에서는 미는 힘이 작용한다. 맞죠? 자, 무슨 힘이냐면 플러스와 만나면 얘는 서로를 밀어내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청력이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도 같은 거기 때문에 청력으로 밀어내죠. 그래서 얘는 똑같습니다. 5번, 같은 물체라도 마찰시키는 물체에 따라 띄는 전하가 달라진다. 맞죠? 여러분들 나중에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어떤 물체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마찰이 되는가에 따라서 전자가 잘 이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자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4번 문제와 5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 일단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정답이 3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첫 문항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마찰 전기는 정전기라고도 하고요. 두 물체, 즉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 시 누가 이동한다고?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겁니다. 전자가 많이 이동한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전자를 뺏긴 쪽, 부족한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2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은 두 물체의 가와 나를 서로 마찰시킬 때, 자, 마찰시킬 때 전하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마찰 전기 누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맞죠? 전자가 이동하고요. 누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플러스인 원자핵은 이동해요?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물체를 마찰시켰더니 보세요. 지금 가에 있던 전자가 나로 내려갔죠. 자, 그래서 나에는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는데 위에는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1개가 됐죠. 자, 가 물체부터 보면 전자가 1개 줄었으니까 플러스가 더 많죠. 그래서 가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나 물체는 원래 전자가 2개였는데 3개가 됐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1번 물체 가는 전자를 잃은 거 맞죠? 물체 가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맞고요. 물체 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맞죠? 마이너스 전하는 물체 가에서 나로 이동하였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게 누구예요? 전자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가에서 나로 이동하였다. 맞고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는 물체 나에서 가로 이동하였다.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원자핵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 몇 번? 5번이 되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전하를 띠지 않는 금속, 전하를 띠지 않는 막대 금속이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맞아요. 지금 중성이에요. 중성이란 말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어떻다는 거예요? 양이. 맞죠?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때 마이너스를 띄었대요. 자, 마이너스 띠는 유리막대를 가져갔다. 이때 금속막대에서 일어난 변화를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플러스를 당연히 좋아하는 녀석은 누굴까요? 그렇죠. 플러스를 좋아하는 녀석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당연히 어떤 힘이 생기겠습니까? 서로를 당기는 인력이 생길 거고요. 자, 그럼 플러스는 같은 힘이기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려는 뭐가 생길까요? 척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경우에도 같은 힘이기 때문에 어떤 힘이 생겨요? 척력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토대로 보세요. 금속 막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지금 중성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리막대가 뭐로 대전되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좋아하는 애가 누구야? 플러스죠. 맞죠? 자, 플러스만 남아있고 같은 전하를 띈 마이너스는 서로 뭘 해요? 밀어내겠죠. 척력으로.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전자가 얘 때문에 밀려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끄트머리로 가겠죠. 이렇게. 맞나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원자의 플러스는 쪽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자, 이와 유사한 그림을 찾으면 옳은 것은 몇 번이죠? 자, 요건 아닐 거고, 얘도 아닐 거고, 얘도 아닐 거고.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림에 대해서 오류는 조금 있어요. 왜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다 쏠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오류를 조금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3번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4번 문항하고 5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 한 번만 이해를 하면 틀리진 않는데 틀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조금 많이 틀려요. 그래서 꼼꼼히만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아까 마찰전기, 정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자가 이동하는 거였죠.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동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거밖에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물론 모든 물체는 서로 다른 물질이 당연히 비비면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털가죽과 유리를 서로 마찰을 시키면 지금 얘는 플러스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이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즉 털가죽과 유리를 서로 마찰시키면 털가죽에 있는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유리로 간다는 거고요. 유리와 명주를 서로 마찰시키면 유리에 있던 마이너스를 띤 전하가 명주로 간다는 거예요. 나무와 고무를 마찰시키면 나무에 있던 전자가 고무로 이동을 한다는 거고, 플라스틱과 고무를 마찰시키면 고무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상으로 오른 것을 보겠습니다. 털가죽과 유리 막대를 마찰시켰대요. 자, 털가죽과 유리 막대. 자, 털가죽, 유리. 얘가 좀 더 전자를 잘 당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털가죽과 유리 막대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전자는 유리 막대에서 털가죽으로 이동한다가 아니고 어디서? 털가죽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유리 막대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자, 유리 막대와 명주 헝겊. 자, 유리 막대와 명주 헝겊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더 전자가 잘 이동하겠죠. 유리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아니라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왜? 유리 막대에서 명주 헝겊 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거니까. 3번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시켰대요. 자, 털가죽과 플라스틱. 털가죽은 여기 있고 플라스틱은 여기 있죠. 당연히 전자가 이쪽에서 일로 갈 거고요.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 얻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명주 헝겊에 마찰시킨 유리 막대를 해보세요. 명주 헝겊과 유리 막대를 마찰을 시켰어요. 당연히 그러면 유리에서 명주 헝겊 쪽으로 전자가 갈 거니까 이 유리 막대는 뭐가 돼요?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털가죽에 마찰시킨 플라스틱,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마찰시켰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띤 유리 막대와 마이너스를 전하를 띤 플라스틱 사이에서는 인력이 발생하는 게 맞죠.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5번입니다. 아까 4번하고 이어지는 문제인데, 자, 명주 헝겊으로 문지는 고무풍선을 여기 한번 끊을게요. 누구를? 명주 헝겊으로 문진 저 주체가 누구야? 고무풍선을 털가죽으로 문지는 누구에게? 유리컵에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예요. 이때 고무풍선과 유리컵이 띠는 전하와 작용하는 전기력을 찾으려고 했네요. 자, 아까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자, 쌤은 이거 여러분 딱히 뭐 외우는 방법은 없는데 뭐 털이 유명한 나무 스틱, 털 유명 나무스 뭐 이렇게도 외워요. 그냥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지.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렇게 털 유명 나무스 이렇게. 아무튼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다? 전자가 이동을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잘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명주와 고무풍선이 마찰을 시켰다고 했어. 저기 처음에. 자, 명주 여기 있지. 고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즉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지. 자, 그럼 1번의 주체가 누구였어? 고무풍선이잖아. 고무풍선은 어떤 전하를 띈다?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자, 두 번째, 누구와 누구를 문질렀댔어? 털가죽과 유리지.
털가죽과 유리. 털가죽은 여기 있고요. 유리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될 거니까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고 유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겠네요. 주체가 누구야? 유리컵이지? 자, 유리컵은 어떤 거?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고무풍선과 유리컵을 가까이 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전하니까 서로를 밀어내는 무슨 힘이 발생하겠어요? 척력이 발생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고무풍선 마이너스 그리고 유리컵 마이너스 척력 띄고 있는 거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4번과 5번 문제는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털 유명 나무수 좀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좀 더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쌤이 이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아까 3번 문제로 이동한 건데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뭐 바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하, 유리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래. 자, 그런데 금속막대는 뭐예요? 현재 중성이죠. 근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가까이 가져다 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끼리는 척력이 일어나서 당연히 B쪽으로 마이너스들이 갈 거고 그리고 A쪽은 마이너스들이 없으니까 요렇게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정답 몇 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자, 7번 문항하고 8번 문항은 여러분들 검전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검전기라는 거는 이렇게 중성인 상태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위와 아래에 똑같이 잘 분포되어 있는 상태가 중성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을 가까이 해줄 수도 있고 플러스로 대전된 녀석을 가까이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 인력과 척력이 발생해서 검전기 안에 있는 전하가 위와 아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성질을 사용해서 여러분도 요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입니다. 보세요. 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가 와요. 자, 플러스니까 당기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인력으로 당길 거고 플러스는 척력으로 밀어낼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검전기 안에 있는 전자들은 위쪽으로 다 올라와서 얘는 마이너스가 맞아. 자, 그런데 밑에는 다 플러스지.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척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벌어져야 되니까 틀렸죠. 자, 2번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왔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를 인력으로 당기고 마이너스를 척력으로 밀어내죠.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으니까 플러스가 위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마이너스들이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림이 틀렸고요. 자,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으니까 플러스를 인력으로 당겨야 되고 마이너스를 척력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제는 밑에는 맞는데 여기 위에도 맞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플러스를 인력으로 당길 거고 마이너스를 척력으로 밀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얘도 틀렸네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 플러스가 왔으니까 마이너스를 인력으로 당길 거고 플러스를 척력으로 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얘는 플러스가 돼야겠네요. 그림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왔으니까 플러스 전하는 인력으로 당길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 녀석은 척력으로 밀어버릴 거야. 자, 그래서 플러스는 가까이 오는 거고 마이너스는 서로 멀어지는 건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도 척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가 되겠죠. 자, 8번 문항에는 털가죽으로 마찰한 플라스틱이래요. 자, 털 유명 다시 해볼게요. 나무스 외우세요. 플라스틱과 털가죽을 했으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막대 전하예요. 얘가 주체예요. 맞죠? 플라스틱 막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를 찾아야 돼요. 얘 아니죠? 얘 아니고요. 그러면 2번과 4번은 자동으로 날아가고
1, 2, 3번에서만 찾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이니까 얘는 누구를 당겨요? 그렇죠. 플러스를 인력으로 당기고 마이너스를 청력으로 밀겠죠. 그럼 누가 가까이 와야 돼? 그렇지. 여기 있는 플러스가 가까이 와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멀리 가야 되지. 자, 플러스가 가까이 온 거 찾아보자. 자, 지금 얘는 마이너스가 가까이 온 거 틀렸죠? 얘는 또 틀렸죠? 뭐가였나? 1번밖에 안 되죠?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검정기 나오는 문제는 인력과 청력만 아시면 됩니다. 대전체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지에 따라 인력과 청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인력이 있는 것은 좀 더 대전체에 가까이 있으면 되고 청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전체에서 멀어지는 밑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검정기 문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금 틀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8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전기의 발생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만큼 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조금 이제 이론과 문제를 조금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오늘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